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IMF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대놓고 발표하지는 않았어도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좀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 트럼프 당선 시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도 발표된 지표를 보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 위기, 특히 외환 관련 위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항상 언론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뽑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MF가 경제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을 유지를 했다. 사실 국내에서도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IMF는 우리나라에서 받는 자료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3분기 경제 성장률 자료를 받기 전에 아마 분석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유지가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띄워주죠. 이거 아주 기사를 도배를 하더라고요. 한국 1인당 GDP가 일본, 대만 모두 앞섰고 IMF가 격차 더 벌어졌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 세계 각국의 통화 중에서 원화도 지금 평가가 절하되어 있다. 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도 100이 정상이라면 원화는 90대는 나와요. 근데 100이 정상이라면 엔화 같은 경우는 70대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 달러 가치가 높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어도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은 일본의 그 1인당 GDP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GDP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 경제가 트럼프 당선되면 위험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봐야 된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유지가 됐습니다. 7월 전망 대비로 10월 전망이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IMF에서 내년 전망을 조정을 어떻게 했냐. 자, 세모 붙은 건 마이너스입니다. 자, 유로존 전망은 대체적으로 떨어졌죠. 전망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일본은 워낙 낮게 평가됐으니까 1.0에서 1.1 정도로 올라간 거예요. 영국, 캐나다 유지. 호주 조금 오르고 기타 선진국 유지. 그 다음에 신흥 개도국 같은 경우도 하락.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는 뒀더라도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이런 곳들 다 지금 경제가 하향이 됐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향될 동안 제일 많이 상승한 곳, 남아공 같은 신흥국 제외하고 제일 많이 상승한 나라를 봤더니 미국이더라.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내년에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 경제만 상승을 하더라.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미국은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침체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양털 깎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올해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2021년, 2022년 그때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작하면 양털 깎기가 본격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지금 IMF에서 전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다. 양털 깎기가 심화되는데 굉장히 심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양털 깎기가 제일 심해서 충격을 줬던 시기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있었던 이때 미국의 양털 깎기였죠. 그래서 94년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동남아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하고 러시아까지 번지고 끝났었죠. 지금 이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97년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94년에 멕시코 빨아들이면서부터 여기서 불안해지니까 중미에서 불안해지니까 남미로 가고 남미에서 불안해지니까 다른 신흥국들이 많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그게 동아시아까지 갔다가 동아시아 찍고 러시아로 번진 거잖아요. 그때보다 물론 우리나라는 외환은 그때보다 훨씬 튼튼하죠. 그때는 우리나라는 거의 열심히 성장하고 있던 중이었고 지금은 뭐 거의 다 성장한 수준이고, 근데 그때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 그랬어요? 당시에 아무리 97년도에 동아시아 위기가 터졌다고 하더라도요, 이때 동아시아에서 버틴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중국하고 일본이다. 근데 지금 중국 어때요? 이번에 외환위기 온다면은 미국에서 타겟팅하는 중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일본. 아까 봤지만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저평가 받았더라도 1인당 GDP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떨어졌어요? 내년엔 대만보다 밀린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 침체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IMF는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웬만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그 지표들은 우리나라한테 유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예측치가 얼마였어요? 0.5였는데 0.1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은에서 기존 전망 2.4% 이야기를 했는데 더 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경제 성장률 이렇게 발표되는 거는 명목이에요, 실질이에요? 실질 GDP 성장률이죠. 그럼 실질 GDP 성장률은 명목 빼기 물가잖아요. 근데 물가가 최악인데 경제 성장률이 0.1이 나왔다. 물가가 2% 밑으로 잡혔으면은 유류세 인하 연장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요렇게까지 9월에 소비자 물가가 요렇게까지 잡혔는데 전분기 대비 0.1%밖에 안 늘어났다는 소리는요, 물가가 한 2%만 나왔어도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오면 경제 위기다, 경제 위기 지표로 나올 뻔했다는 소리예요. 물가 조정을 통해서 그걸 피한 것일 뿐이지. 그리고 심지어 노무라증권 이런 데는 성장률이 2.2%까지 보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튀는 거예요. 아까 봤을 때 1388원까지 나왔는데 지금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11.65원 급등했다.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냐, 환율이. 환율이 왜 오르겠어요? 양털깎이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B컷으로. 그럼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고. 이런 식의 자금이 점점 빠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월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에서 빠진 자금이 한국 채권으로 갔었는데 9월이 되니까 한국 채권으로 안 가고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죠. 9월 때는 채권으로 조금 갔더라도 유출된 금액이 더 컸죠. 그리고 10월에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유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안 튈래야 안 튈 수가 없는 거죠.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러니까 환율이 또 이렇게 튀는 거예요. 불과 제가 이틀 전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80원이었는데 벌써 또 90원이다. 물론 1,400원 안 넘어가게 방어를 정부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1,400원이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고, 사실 이번에 0.1% 나온 것 중에서는 수출이 감소했어요. 왜냐면은 환율이 많이 튀었으니까 사실 수출에도 남는 게 별로 없죠. 근데 반대로 내수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내수는 왜 성장했을까요? 똑같은 걸 사더라도 환율이 올라가서 수입품목 가격이 비싸지니까. 여기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왔죠.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0.8%를 증발시킬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근데 여기서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증가하면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어느 나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와중에 심지어 이제 여론조사마저도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는 여태까지는 해리스가 높았죠. 선거 인다는 트럼프가 더 계속 유리하게 나왔더라도 사람들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높게 나왔는데 이제는 여론마저도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다. 미국 역시도 이런 경제 위기 때는 자국 중심적인 사고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매번 경제 위기 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0.8, 내후년에 1.3%포인트가 감소를 하는데 이게 콕 집어서 영향을 이야기한 나라. 물론 미중 무역 갈등이면 미중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 외적으로 새우등 터지는 나라 중에서 콕 집어서 이야기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무슨 경제 위기가 아니고 경제 위기 아니고 경기 침체이고 경기 침체일 때는 경제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자산으로 돈이 들어가서 뭐 자산 가치가 뜹니다. 에헤라니야. 풍악을 울려라. 축제다 축제. Welcome. What kind of party is it? This is a funeral. Uh-huh. It's not a party. 축제가 아니고 장례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위기를 대비해야 될 때다. 위기가 왔을 때는 자산을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다. 이거를 안 알려주고 그때 무조건 돈 벌어라. 지금이 기회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가 끝나고 기회가 오는 거지 위기 때 기회를 잡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100명 들어가면은 99명의 유동성을 한 명한테 몰아줘가지고 그 한 명이 기회를 잡는 거고 99명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